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어제 테슬라가 모처럼 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450불 돌파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테슬라가 딱 여기 자리 있죠. 이 410불대를 한번 밟아주고 가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번 밟아주긴 했습니다. 근데 살짝 애매해가지고 웬만하면 이중저점 만들어주고 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패턴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지금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급하게 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는 이제 내년까지는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가 테슬라 마지막 매수 기회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년에는 바로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슬라를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면 올해를 무조건 노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제 12월 오늘이 4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시간으로 볼게요. 한국 시간으로 12월 11일 날 목요일 날 새벽 4시에 FOMC의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딱 일주일 안에 이 기대감이 잡히면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증시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90%까지 올라왔습니다. 인하될 가능성이. 그래서 사실상 이거 인하는 확정이라고 그냥 잡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테슬라 주가 급등이 나온 이유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미국의 정부 쪽에서 로봇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다 올라오지 않았다. 더 올라갈 만한 자리가 크게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로봇 섹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로봇주들 있죠? 이 로봇주들이 상승이 아직 제대로 나온 게 아닙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으려면 올라갈 만한 위치가 한참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주도 섹터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첫 번째로는 로봇이고 두 번째로는 이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들고 갔다라고 하면은 로봇이랑 제약 바이오를 많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진짜 많이 늦었긴 했지만 전기차 판매 기업으로 보시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시면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년에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대변인이 로봇공학과 첨단 제조업은 핵심 생산 기반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데 중요하다며 여기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 로봇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로봇이 일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우리가 이 로봇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거를 투자로 연결을 지어야지 결국에 이 경제적인 자유를 미래 시점에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이 판매 부진 완화라는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 주가 급등에 불을 지피는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주가 급등의 배경으로는 중국 시장의 판매 반등 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판매 감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의 11월 달에 출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만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11월 달에 글씨를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출하량 86,700대, 전년 대비 1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출하량을 보시면은 61,497대, 전년 대비 10% 감소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죠, 여러분들. 10월 달에는 감소가 되는데 11월 달에는 어때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의 부진이 11월 달에는 회복세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올해 1월에서 11월 달까지 누적 출하량을 보시면은 약 75만 5천 대, 전년 대비 8%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는 올해 10월 달까지 46만 4천 대, 역시나 전년 대비 7%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누적 출하는 이제 공장에서 찍어낸 숫자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소매 판매는 공장에서 찍어낸 차가 이 소비자한테 간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전년 대비 다 감소를 했죠. 그래서 회복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중국 쪽에서의 전체 매출 감소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창사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 연간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중국은 테슬라 전체 판매 40%를 담당하는 핵심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라는 부분이 단순한 이 지역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인 경쟁이 지금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중국 전기차 시장은 19%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만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는 거는 이 BYD와 같은 현지 업체들한테 이 점유율이 빼앗기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유럽 쪽에서는 1월에서 10월 달까지 11만 7천 대 가까이 팔렸거든요. 근데 이게 전년 대비 39% 이제 급감한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는 독일 쪽에서 판매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역시나 이 독일 쪽에서 판매가 줄어든 거는 독일 현지 업체들한테 점유율을 많이 뺏겼다.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판매 흐름을 봤을 때는 9월까지 봤을 때는 글로벌 판매량이 약 122만 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 감소를 했습니다. 이건 10%가 안 되니까 살짝 감소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다만 이게 주식 시장으로 왔을 때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줘야 좋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테슬라도 이게 주가 충격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죠. 단기적으로는 판매 부진이 뚜렷하긴 해요. 근데 주가가 급등을 한 것은 역시나 이 투자자들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 있다는 거죠? AI 기업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회사로 보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 피지컬 AI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완전 자율주행, 이 FSD,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로봇의 이 중심의 미래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테슬라 대응하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 이 AI 쪽 그리고 이 로보틱스 쪽에서 실적이 잠재적으로 얼마나 잡혀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전기차 판매율이 감소가 됐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저는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달을 드렸죠. 좀 더 자세하게 파보면은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 댄 레비는 백악관이 내년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행정명령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비해서 미국 내의 로봇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 그리고 국내 로봇 제조 판매 촉진을 규제하고 완화하는 조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로보틱스는 점점 더 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의 핵심 전선으로 여겨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자동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해서 연방정부의 금융 지원이나 세제 인센티브를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테슬라가 이 스타링크가 또 이제 국내에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한 달 기준이 한 달 요금이 월 8만 7천 원.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지금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월 요금이 계속해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왔죠,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왔기 때문에 이 월 8만 7천 원이라는 금액이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만 지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부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스타링크가 들여온 게 아니라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서 쓰이는 거냐면 해운사, 항공사랑 원양, 어선 등에서 이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사업 모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엄청나게 이 조선업을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조선업을 협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스타링크가 뜰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안 쪽이 또 중점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 쿠팡이 해킹당하면서 이 보안에 대해서 좀 심각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스타링크는 통신 안보 쪽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궤도 위성 통신은 지진이나 화재랑 전쟁이 나왔을 때 이 지상 기지국이 파괴되거나 통신이 두절되는 블랙아웃 상황에서 유일한 대한 통신망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링크가 일본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일본에 가면은 자판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자판기가 많은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이 자판기가 많은 이유는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혹시나를 대비해서 이 자판기의 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판기의 생수를 뽑아서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자판기가 길거리에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에 이 스타링크가 상륙을 했다라는 거, 앞으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또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의 칩을 계속 사용을 했다? 그렇다면 저는 테슬라가 그만한 가치가 좀 줄어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일론 머스크가 자체적으로 AI5 칩을 만들어서 이거를 옵티머스 로봇 그리고 FSD 로보틱스에 탑재를 한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이 밸류에이션을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이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서서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아우르는 AI 플랫폼 기업, 이게 테슬라의 기업 내재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주가가 5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긴장을 하는 거는 역시나 이 마이클 버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저는 2008년도인가요? 이때 이제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이때 이제 운 좋게 어떻게 보면 수익을 크게 챙겼죠. 근데 이때 나올 수 있는 이 빅쇼트는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은행들이 돈 장난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융 기업들이 휘청을 했던 시기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AI 기업들이 앞으로 26년부터 실질적인 실적이 증가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거품이다 뭐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AI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이거를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엄청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테슬라에 역배팅을 걸었다가 크게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25년도에도 공매도를 쳐놨죠. 제가 봤을 때는 26년도 내년 초에는 다 털고 손해를 보고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긴장을 하고 있는 거는 역시나 이 마이클 버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앞으로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와 주게 될 겁니다. 여기 460불 라인이 있죠. 제가 여기 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라인까지는 빠르게 올라와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가 됐던 이번 주가 됐던 어떻게든 올라줄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공략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때가 베스트 기회긴 하죠. 360불에서 390불짜리 제가 여기도 박스 쳐놓고 여기 닿으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잘 대응을 해 주셨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슬라는 앞으로 대세 상승장에 맞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꾸준하게 잘 들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들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순환을 돌릴 수 있는 단기급 등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종목명이랑 매수가와 목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순환주 같은 경우는 손절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급등주 공략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대략 한 4번에서 5번 정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대응하기 쉽게 제가 보통 이제 스윙주로 안내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비안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11월 4일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매수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죠 여러분들, 낙폭과대로 제가 공략을 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아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내재적인 가치가 그대로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는 그대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기회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고 말고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잡는 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대신해서 써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뺏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딱 이 기회의 시기만 왔을 때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잘 따라만 해주시면 됩니다. 11월 둘째 주로 보내드렸던 거는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죠. 알파벳 A, 매수가 280달러 이하로 최종 목표가는 350달러, 매수가 대비 20% 수익률입니다. 11월 10일 날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고요. 역시나 알파벳 차트로 들어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점 매수를 잘 노린 거죠. 즉,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낙폭과대가 형성이 될 때마다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둘째 주죠. 제가 11월 11일 날 이렇게 보내드렸기 때문에 확대를 해보시면은 요때입니다. 요때 이제 280달러 이하로 여기 왔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거고, 매수를 하고 나서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만 들고 가셨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대략 한 2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3번에서 4번만 공략을 하더라도 수익률이 5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랑 넷째 주도 똑같아요. 셋째 주는 이제 인텔을 제가 35달러 이하에서 보내드렸고, 그리고 넷째 주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마제스틱 12달러 이하에서 진입 가능하고, 최종 목표가가 수익률 같은 경우는 40%까지 이렇게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기회는 공부다 뭐다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인식을 하고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는지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시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조회수가 있을 겁니다. 조회수 오른쪽에 이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밑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글 폼 설문조사가 뜹니다. 설문조사 한 10초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염라까지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딱 이 질문이 나오면 맞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을 한 가지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밑에 여러분들이 급등주 받아보실 연락처 있죠? 여기다가 문자 받아보실 연락처 적으신 다음에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10초 정도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수익 낼 수 있는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도 충분히 기회가 많고요. 올해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기회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좌 자산 높여 가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도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